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차 감염에 이어 우려했던 3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환자가 입원해 있는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 3차 감염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11명의 이제 확진자가 최종으로 되면서 6번째 확진자의 가족 두 분이 감염이 된 거로 나와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러면 뭐 방역망이 확 뚫린 게 아니냐, 3차가 나왔으니까 4차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네. 과연 메르스 때 그 네.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뭐 중동에서 감염돼 온 사람이 그럼 처음 감염된 것이냐? 그래야 1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이 3번 환자라는 분이 네. 중국에서 올 때 몇 번째 감염이 돼서 1차가 된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한국에서 와서 이제 첫 번째 예, 환자로 보는 거죠? 어찌됐든 네. 첫 번째 네. 환자로 봤을 때, 첫 번째 감염되었다고 네. 봤을 때 이분이 20일 날 귀국을 했는데요. 네. 22일 날 친구인 이 6번 환자와 같이 네. 압구정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의 증상이 과연 얼마나 중했었느냐, 아마 본인은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열감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느껴지지만 네. 무증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6번 환자가 결국은 확진을 받았고 네. 그 확진을 받은 시기에 또 증상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네, 날짜에서. 네. 그런데 이 가족 두 명이 양성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 환자부터 네. 6번 환자를 거쳐서 네. 이 가족 두 명, 이 가족 두 명이 뭐 환자 이름을 지금 번호로밖에 부를 수 없는 좀 네. 양해해 주시고 9번, 10번, 11번 중에 몇 번에 속하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3명 중에 2명은 이 환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뭐 딸과 예, 그것도- 사위를 만난 걸로 돼 있어요. 만난 거로만 네. 돼 있지 그 두 분이 진짜 네. 환자가 된 건지 그 부분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은 딸과 사위 이외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꼭 빨리 발표를 네, 아직은 하면 알수 발표를 안 있겠죠. 해서 그런 정보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3차 감염이라는 건 확실하긴 하지만 네. 이 3차냐 4차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왜 그런가요? 국민들은 그게 굉장히 예, 그게 걱정스러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것이 우리가 지금 네. 이 감염 경로를 다 밝혀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좀 아쉬운 점, 방역 당국의 아쉬운 점은 네. 이 6번 환자하고 3번 환자하고 식사를 했을 때 네. 이때 밀접 접촉이 일어난 것인데 네. 이것을 일상 접촉자로 해서 감시가 좀 잘 안 됐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이건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든 그 일상 접촉을 한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감시망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원체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네. 지금 현재 이 3차냐 4차냐 뭐 5차 10차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안심해도 되겠지만 네. 방역망 밖에서 어떤 환자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왕준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환자, 지금 세 번째 환자가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잖아요. 네. 사실 6번 환자는 식사를 같이 한 지인인데 오히려 3번 그 환자의 가족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6번 환자, 지인과 식사한 지인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전염이 되고 지금 3번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네. 주시겠지만 네. 그 감염을 옮기는 사람의 감염력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그 감염이 되는 분의 특성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그 수용성이나 감수성이 네.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어느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노출이 됐지만 어느 분은 그거에 대해서 네. 감염이 되고 되진 않습니다. 그날 22일 날 저녁을 같이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했을 때 세 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분 두 분이랑 같이 네, 네. 하신 거죠. 그런데 한 분은 이번에 이제 감염이 되셔서 됐고. 그 가족까지 해서 3차 감염이 됐고 네. 같이 동석하셨던 다른 분은 지금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어떤 그 전파를 하는 분의 감염력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대편에서의 그 감수성도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백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좁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 일상 접촉자로 6번 환자를 분류했다는 것은 조금 방역대책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 접촉하고 네. 이제 밀접 밀착 접촉. 접촉하고 이제 이게 얘기의 개념이 사실 네. 좀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네. 뭐 지금 이 밀접 접촉 네. 중에서는 주로 이제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네. 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을 이제 일단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집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올 때 네. 제 뭐 아이들하고 뭐 사실 손짓만 하고 인사만 하고 나오지 어떤 네. 뭐 접촉이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제가 직장에 와서 같은 공간에서 네,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그게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그 1m가 안 되는 그 식탁에서 1시간 반 동안 네.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식사를 식사를 했다는 했으니까. 거는 뭐 마스크를 끼고 식사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야말로 비말 감염에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네. 2m 거리 안에서 1시간 이상의 어떤 그런 생활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는 저 밀접 접촉자라고 할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식사하는 현장 당시 22일에 6번 환자의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6번 환자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3번 환자예요. 그러니까 3번 환자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3번 환자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예. 결국 무증상자의 감염이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이 자리에 그제도 토론을 했는데 무증상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까? 백 교수님 어떻게? 예, 원래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예로서 네. 우리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갖고서 모든 사람이 독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걸려도 아주 가볍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폐렴이 돼서 사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하냐, 잘 옮기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내 몸의 면역 상태, 네, 건강 상태, 네, 연령 네. 모든 것이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제가 독감을 말씀드렸지만 네. HIV라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가 한 10년이나 15년이 돼야 에이즈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유명한 농구 선수 그 사람 완전히 세로 네거티브라고 그래갖고서 네.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를 아주 근본적인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왕준 이사장님, 우리 무증상 감염은 어제 그제 토론에서도 좀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력이 있어서 이게 결국 뭐 환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무분별한 전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함의에서 자꾸 무증상 감염에 네. 대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돼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네. 이제 숙주가 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증상이 발현되게 네. 될 거라는 거고요. 네, 네. 증상이 발현되기 전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옮길 만큼의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열을 우리가 체크할 때 37.5도인데 37.6도, 7도, 8도라고 그 자리에다 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정말 37.5도인지 7도인지를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주관적인으로 결국 증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주관적인 증상을 느끼기 전에 또 이게 바이러스가 이미 증식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런 미소한 차이를 갖고 무증상 감염이 있고 그래서 이 전파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은 좀 과장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한에서 온 이제 교민과도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한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다 검역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괜찮은 분들만 탔는데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12분이 감염에서 나오고 또 공항에 도착해서 6분이 다시 의상 증사로 됐잖아요. 18분이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마 이게 비행 시간이 2시간 네. 좀 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뭐 잠복기가 끝나서 새로 발열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럼 있고요. 어떻게 거기서는 통과를 했는데? 예, 중국에서 떠날 때는 네. 발열 검사하고 중국 당국에서도 검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못 타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서 그렇죠. 다 탔는데 네.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교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 중국의 열악한 상황 또 이 의료
인력의 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열이 좀 있다. 네. 근데 이거 열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못할 테니까 네. 다량의 해열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은 바로 열은 떨어지니까 검역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중국 사람들이 우한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206명이 네. 이송이 됐는데 네. 무증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렸을 때 3명이 확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한에서 일본의 경우에도 무증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 공항에 내려가지고 확진자로 나왔다는 진단했을 거죠? 때 확진자로 됐고 네. 그 한 명은 증상이 열이 있었지만 네.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네, 네. 나머지 2명은 증상이 없었는데 그 결국은 무증상인 네. 감염자라는 것이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 네. 이 18명이 우려스러운 것이 네. 이 18명 중에 몇 명은 분명히 양성으로 나올 즉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18분 중에 확진이 나온다면 비행기를 함께 타고 온 분들도 비행기 안에서 철저히 그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는 했지만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왕준 이사님 어떠세요? 걱정은 항상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가까이 밀접을 하건 네. 멀리 하건 이제 심리적인 네. 그런 공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전부 다 격리가 돼 있고 네. 또 먼저 이 증상이 나타나신 분은 선격리를 해서 또 네. 관찰을 하는 거고 네. 또 지금 현재 증상이 없던 분들도 또 14일간 또 관찰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또 확진 검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 격리 조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옆에 분들도 감염의 염려는 있겠지만 일단 그 자체가 충분히 네. 앞으로 보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거를 염려적 구조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무증상 감염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5천만 국민을 전부 다 이 검사 네, 네. 키트로 다 해보는 네, 수밖에 네.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저희는 증상이 있을 때 감염력이 있는 거고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로 가야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백순영 교수님, 사실 국민들은 좀 걱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지금 걱정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5번 환자가 다녀간 극장이라든지 그 주변을 뭐 안 간다든지 또 여기에 무슨 확진자가 왔다 갔느냐고 마켓에서 물어본다든지 이러면서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감염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네. 감염력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를 생각해 보면 훨씬 네.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이 그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전파력이 약했었는데 네.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그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사스라든지 네. 메르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일상적인 접촉, 뭐 네. 스쳐 지나간다든지 같은 실내 공간에 네. 있었다든지 네. 뭐 그런 것만 갖고 전염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대학병원의 선별진료소나 네. 아니면 뭐 보건소를 찾아간다나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방역에 방해를 줄 수가 있고 네. 일반 국민들은 가능한 한 아무 문제가 없이 감기 증상이라면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스크를 쓰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나 일상 접촉가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스스로 좀 감염 이 방역을 잘 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로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고 네. 선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나 손 씻기를 하라는 게 이제 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프로텍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 지금 사실 공포감을 네. 가질 수 있는 거가 이게 좀 전파력이 분명히 이제 꽤 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긴 한데 네. 아직까지 지금 이 얼마나 이게 치사율을 가져오는지 네. 실제 이게 걸렸을 때 다 치료가 된다면 뭐 네. 그렇게 큰 걱정이 되겠어요. 물론 고생을 하고 뭐 폐렴을 네. 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걸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네.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그런 건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치사율이나 요 중증도가 네. 옛날 뭐 사스나 특히 메르스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좀 낮은 단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통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네네.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학적인 코스가 임상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만간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좀 과도한 공포감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뭐 토론하는 중에 시청자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예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입국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의사협회도 그런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죠? 그거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예, 없다. 효과가 네. 없는 이유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막는다고 그래서 그 감염자가 입국을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네. 꼭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미입국을 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네.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이 됐을 경우에 우리 메르스 사태에 일어난 것처럼 네. 슈퍼 감염자, 전파자. 슈퍼 전파자,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예, 중국 국적인 사람은 그럼 미국에서 올 때도 중국 국적인 사람 비자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네. 뭐 선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뭐 관광 목적으로 올 때는 그걸 못하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네. 가능할지도 모르고. 근데 왜 더구나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네. 가질 않습니다. 네. 그건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네. 이왕준 이사장님, 지금 그 슈퍼 전파자를 잠깐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3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돼서 결국 6번 가고 또 오늘 2명 더 되고 이럴 우려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슈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슈퍼 전파자라서 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네. 결국 그분의 상태가 다른 네.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메르스 때의 슈퍼 전파자는 네. 그분 자체가 어떤 체질적으로 슈퍼 전파자가 아니고 그분이 가장 그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시기에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다는 그 두 가지 시공간이 일치됐다는 과정 때문에 네. 슈퍼 전파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지 네네. 일반적으로 그분이 원래 슈퍼 전파자로서의 어떤 체질이나 무슨 그런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3번 지금 확진자는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네. 네, 그분은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의 그 보편적인 임상 증상을 지금 따라서 가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당연히 약간의 이제 폐렴 증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양호하고 네.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이 3번 환자의 어머니도 같이 이 며칠 있었는데 아주 밀접 접촉하신 거죠? 이제 우리 오히려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밀접 네.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저께 와서 완전히 네거티브인 거로 판정이 네, 나셔서 음성으로 집으로 됐고. 가셨고요. 네. 또 같이 동행했던 그 중국인 여성분도 네. 아직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꼭 그 이분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사실 이 방역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메르스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의 지금 대처는 상당히 합리적인 괜찮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메르스 사태 때 그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늦었었고 네. 오히려 정부가 삼성병원에 그 소송을 해서 네. 삼성병원이 책임 있다 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삼성병원이라는 데에서 그것을 진단을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배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꾸준히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진단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방역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네.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네. 그 메르스 사태 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거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네. 이런 신종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네. 항상 우리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지는 않는 겁니다. 네. 예,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네. 매뉴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넘는 재난이 올 때에는 대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응용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격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격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완전히 낭비거든요. 네. 예산의 낭비고. 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네. 아니면 하드웨어 정도 만들어 놓고 혹은 뭐 일본처럼 크루즈선 같은 네. 거를
한 채 통째로 빌려서 바다에 띄워놓겠다 하는 생각. 네. 아니면 호주처럼 섬을 하나 격리시켜서 네. 거기다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겠다는 뭐 네.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직까지 방역 당국이 이렇게 창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왕준 이사장님,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는데 교역이라든지 이게 이동의 자유 이런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까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제한한다고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인 방역이나 이 감염 전파에 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11명이면 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나라입니다. 이미 저희 한국이 오늘부터.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차 감염도 중국 밖에서 한국이 처음이 아닌가? 중국 뭐 밖에서.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죠. 당연히 네. 2차, 3차 감염도 네. 지금 네. 저희가 가장 지금 네. 많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이 가장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해 2,500만의 지금 인구 중에 거기 지역의 확진자가 지금 대여섯 명이 나왔다고 그래서 네. 상해에서 오는 모든 중국인을 못 네. 막듯이 저희가 수도권에서 지금 1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만약 한국인은 일본에서 전혀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는 네. 상황이 알겠습니다. 네. 비이성적인 것과 같은 네.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재미있는 네. 사실이 네, 여기서 네, 발견되는데요. 네. 우리 지금 환자가 11명인데 네. 1번 환자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죠? 여자고요. 네. 네. 근데 나머지 환자들을 보시면은 네. 없습니다. 다 남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무슨- 8번 환자가 지금 처음으로 여자 환자가 확진이 됐고요. 그게 왜 무슨 남녀의 무슨 그게 의미예요?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인데 네. 중국에서는 뭐 성형색체에 따라서 여자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실제 현실적으로는 남자가 더 많고 고령자가 많은 거는 경향이고 앞으로 아마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역학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9번, 10번, 11번 중에서 혹시 가족 중에 여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 비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남자가 처음입니다 지금. 네. 여자가 처음입니다. 8번 환자가. 네네. 이왕준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두 분께 우리 그 시청자들께 너무 걱정하시는 그 시청자들 위해서 조금 어떻게 대비를 하라.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이 환자가 만약에 네. 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전파가 크더라도 이게 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만큼 처치가 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치사율이 네. 다른 메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격히 낮고 알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걸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신감을 갖고 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순영 교수님 그리고 이왕준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